안녕하세요. 재능기부아재 티지언클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직무입니다. 직무 선정은 앞으로 세 편으로 나누어 첫 번째, 회사의 관점에서 본 지원자의 희망 직무. 두 번째, 지원자의 입장에서의 직무 선정. 세 번째, 스펙과 역량을 반영한 직무 선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회사의 입장에서 지원자를 선발하는 과정상 직무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상 입사 이후의 포부를 기술하는 내용은 본인의 희망 직무를 서술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지원자 여러분들의 희망 직무를 확인하고 해당 직무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중 입사 지원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지만 이미 취업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이미 채용 탈락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어느 단계에서 탈락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것인지, 인적성 검사에서 탈락했는지, 면접에서 탈락한 것인지에 따라 탈락된 사유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을 위해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실수를 거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대표적인 광탈 사유들이 있겠지만 서류 전형에서 탈락되었다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 내용에 회사가 요구하고 있는 필요 역량이 누락되었든지 또는 그런 역량들이 잘 표현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력사항에 지원자가 최소 갖추어야 할 스펙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원한 희망 직무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스펙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일 것이며 인적성 검사까지 한 뒤 탈락되었다면 네 번째, 인적성 결과에 의거 지원한 희망 직무에서 요구되는 필수 역량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앞의 1항에서 주요 인재상 관련 역량들이 자소서에 기술된 내용과는 다르게 검사 결과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 경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접 시 탈락 사유는 별도로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기업 환경은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은 생존 또는 새로운 변신과 도약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취업 시장은 수요 대비 인력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인력을 원하는 대로 채용할 수 있는 바이어스 마켓 상황이므로 수익 극대화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화된 인재들을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채용이란 절차는 직무에 최적화된 인재로서의 필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확인되는 지원자들만을 선별해내고 미리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직무에 관련된 채용 결정에서 어떤 요인들을 중시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설명한 탈락 사유 중 인적성 검사의 수험 결과에 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이들을 뒤집어 놓고 보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스펙과 역량. 두 번째, 희망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자의 스펙 보유 여부와 세 번째, 희망 직무 수행에서 중시되는 역량들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공통 스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전공의 보유 여부가 아니고 바로 첫 번째 문서 작성 능력, MS 오피스 등 활용 수준 및 OA 능력, 두 번째 영어 활용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사 후 회사에서 처음 수행하게 될 업무도 아마 문서 작성일 겁니다. 조직의 모든 업무는 문서에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납니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OA 능력은 필수 스펙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영어 활용은 해외 영업, 수출입 관련 직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수출입에 연관된 업무가 존재하는 회사라면 직무에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진급 심사 때 어학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경우에 직무와 무관하게 영어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들입니다. 회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며 이는 다른 스펙 역량들을 논하기 전에 당연히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 인식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역량들은 주로 인성 항목, 사회성 항목과 해당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인적성 검사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길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채용 검토 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스펙을 더 높여 이를 개선하든지 눈높이를 낮춰 차 선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 직무에서
스펙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사에서 수행되는 직무들의 많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배운 여러분들의 전공 또는 지식들과는 관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직무에 따라 스펙, 즉 능력이 중요시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으나 상당수의 직무들은 능력보다 역량이 더 강조되는 직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인의 전공이 업무와 동떨어져 보여서 전형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무조건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일부 특정 직무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경우에는 능력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데도 해당 직무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개발 업무, 재무 업무, 디자인, 공정, 설비, 생산 관련 업무 또는 IT 개발 등과 같은 직무들이 해당 전공자 및 경력자들이 아닌 경우 지원하기 어려운 직무들입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흥미로운 점 하나가 인문, 어문학 계열 전공 지원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기획 업무에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 업무들은 전공뿐 아니라 각 직군들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요구되며 창의성, 정보 분석 및 문제 해결 등의 역량 수준이 매우 높은 인재를 요구합니다. 이런 기획 부서들은 회사 내 여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쌓고 적절한 직급이 되었을 때 이동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빛을 발하는 부서이지 신입사원이 입사 후 4, 5년 안에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부서가 아니란 점을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각 직무별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들은 세 번째 편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대규모 신입사원 공채와 같이 현업 배치 전까지 직무가 미리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 특정 인원의 선발이든지 중소 중견기업의 사원 선발의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하게 될 직군과 세부 직무 내용이 무엇인지 공시합니다. 제가 면접관일 때는 면접 전에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먼저 읽어보고 어떠한 인재들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스캐닝을 해놓고 그중 관심이 가는 지원자들로부터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면접 전에 미리 메모해두는 편이었습니다. 이력서와 자소서의 내용을 조금만 신경 써서 정독을 해보면 해당 지원자가 어느 직군, 어느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하게 됩니다. 즉, 회사의 시각에서는 전공, 역량들을 기준으로 지원자 전체 표본 안에서 해당 지원자의 대략적인 포지셔닝을 해볼 것이며 지원자들 중 어느 지원자가 조직 내 어느 직군, 직무에서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추정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최소한 기계공학을 전공한 재원을 인사관리 직무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채용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해외 사업에 필요한 인재인 경우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의사소통 역량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5년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경력자라면 IT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관련 응용 기술을 능력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지 않을까요? 회사는 지원자의 이력서 내용의 전공, 경험을 중심으로 스펙들을 확인하고 자소서 내용을 통해 표면적으로 확인 가능한 역량들을 검토하여 서류 전형을 이미 수행했을 겁니다.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면 그런 객관적 근거를 통해 지원자들의 직군 또는 직무를 어느 정도 기정화해놓고 면접 전 시행될 인적성 검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고 면접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접 시 입사 이후의 포부에 대해 질의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희망 직무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될 것이며 이를 대비해서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 확실한 소신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입장에서 지원자의 직무 관련 검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티지언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